네, 100억 찾기 특강. 제가 안 좋은 화면과 안 좋은 마이크로 했고 시간 제약상 충분히 말씀 못 드렸던 것을 이제 밝은 화면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갖고 태어났다는 100억. 그러나 그게 그 암호가 100억짜리 통장의 암호가 패스워드가 아니고 패스프레이즈였다. 네, 한번 보죠. 패스워드하고 패스프레이즈 차이는 패스워드는 그야말로 뭐 1, 2, 3, 4, 뭐뭐 이런 식으로 되고 패스프레이즈는 어떤 한 단어가 아닌 문장, 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픈 세서미, 열려라 참깨처럼 그렇게 이제 한 구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제 투자자죠. 굉장히 투자자라기보다 사고팔고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이죠. 아무튼 뭐 패스프레이즈의 구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죠. 100불짜리 100억 되겠죠? 만원짜리 007 가방 하나가 1억이었으니까 100불은 이제 100불짜리는 10만 원이니까 10억. 100억 안 되나? 007 가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봄의 창의성 이거를 번역하신 이제 부산교육대학 김정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일부러 이거를 이제 물론 이 데이비드 봄의 그 성이 봄이죠. BOHM인데 이제 한국말로 스프링 그래서 봄의 창의성 이렇게 하셨다고 했고요. 박영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앞 서류에서는 앞에 강의에서는 봄의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강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봄의 창의성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범사훈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당황스러웠을 때 처음으로 샀던 책 운명을 뛰어넘는 길을 통해서 운명과 숙명의 과제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창의성이라는 책의 근간은 어떤 이제 예술이나 종교나 과학은 이제 수학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수학이 이런 종교, 그 다음에 뭐 이런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인체의 비율 같은 것이 인체의 비율에 맞게 하늘의 별의 비율에 맞게 건물을 질 때도 신전, 뭐 파르테논 신전처럼 사람의 인체와 같다. 신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통약 가능성, 대칭성이 굉장히 비례, 뭐 수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이 이 우주가 사람의 몸을 설계할 때 머리카락 뿌리부터 턱 바닥까지는 얼굴이죠. 전체 키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턱부터 머리 꼭대기까지는 턱 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는 8분의 1.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전체 몸의 8분의 1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윗부분부터 머리끝까지는 뭐 전체 6분의 1. 이런 것처럼 신전의 구성도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크기에 대해서 비례에 따라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사상이 데이비드 봄의 창의성에도 나오고 무질서라고 얘기하지만 우주는 카오스, 무질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억이라는 걸 어디 있느냐? 이제 데이비드 봄은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무한 가능성의 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사람들이 숫자로 정의하지 못해서 그렇지 파이의 세계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다. 그것을 끄잡아내서 쓸 수 있는 열려라 참깨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고 이제 이러는 것이 투자에도 건축에도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상승 5파, 하락 3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황금 비율 그러니까 원래 이제 랄프 넬슨 엘리엇이 EBS 다큐 프라임에서 했는데 엘리엇 곡선으로 그다음에 황금 비율 뭐 피보나치 급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개나 뭐 자연이나 자연에 있는 꽃이나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제가 그 화직열전 책에 나왔지만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자연 그 순리를 따르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나 뭐 술이건 콜라건 약병이건 다 왼쪽으로 돌려서 따게 돼 있죠. 왼쪽으로 따면 뭐든지 열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닫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앞에 두 개의 합을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된다.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와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3과 5를 더하면 8이 되고 5와 8을 더하면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 쭉 이제 신용카드의 비율이 이제 가로 세로가 그게 황금 비율 1대 0.618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 하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톰 젠타일 같은 경우에 이 톰 젠타일 같은 사람은 브로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패스프레이즈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트레이더. 그다음에 이렇게 사놓고 좀 기다리는 사람은 인베스터. 그러니까 브로커, 트레이더, 인베스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이 많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when to buy, when to sell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그걸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이 조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데이비드 봄의 그 인피니트 포텐셜에 가면은 다 들어있는 거고 이러한 조화를 벗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나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광기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 저거는 황금 비율을 넘어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 팔자. 이거는 황금 비율을 넘어서서 너무 내리네. 이거는 이제 사서 모으자.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EBS 다큐 프라임 황금 비율의 비밀 한번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 숫자와 투자에 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비드 봄하고 레이몬드 달리오 얘기를 했는데 이 패스프레이즈를 즐겨 썼던 사람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운명을 뛰어넘는 길에서 그 원효범 선생을 보게 되면 소강절이라고 이제 중국의 유명한 역학자죠. 정말로 대단히 유명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구대손인 공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난다. 근데 공도인 얘기에 의하면 100% 숙명이다. 운명과 숙명 중에서.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우리의 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이제 어항 속의 물고기란 소리죠. 어떻게 보면 대기권이란 큰 어항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비유는 참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공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100% 숙명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운곡선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또 100% 운명이다. 물론 숙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운곡선사는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제 명나라 때 스님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그 유명한 이제 디펙 초프라인데요. The ego, however, is not who you really are. The ego is your self-image. It is your social mask. It's the role you are playing. Your social mask thrives on approval. It wants control, and it is sustained by power because it lives in fear. 무슨 소리냐면 에고의 I가 있고 셀프의 I가 있다. 우리의 육신은 에고의 I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에고 아이에 묶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셀프 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사람은 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 중심의 나는 진짜 당신이 아니다. 몸 중심의 나는 그냥 셀프 이미지다. 사람들한테 비치는 셀프 이미지다. 어떨 때는 아빠가 됐다가, 어떨 때는 과장님이 됐다가, 어떨 때는 아들이 됐다가, 어떨 때는 옆집 아저씨가 됐다가, 어떨 때는 피고인이 됐다가, 어떨 때는 원고인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셀프 이미지다. 그거는 사회적인 마스크다. 네가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다. 이 몸에 나는. 근데 그런 소셜 마스크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지. 아빠는 아빠, 부장님은 부장님, 부장님에서 상무되면 상무님, 뭐 대령에서 장군이면 장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에고아이가 강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남을 통제하거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통제를 필요로 한다. 그거는 권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그렇게 된다. 왜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 개털이 된다는, 개털이 될지라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거 윗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뭐 국회의원이 한번 되거나 대통령이 한번 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 안 내려오려고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운명인데, 운곡선사는 원효범 선생한테 이고 아이가 아니라 셀프 아이, 불교 용어로 하면 색의 아이가 아니라 공의 아이로 살아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대표적인 이런 거를 이제 1974년도 뭐 세계 5대 박물관에 이 백남준 선생의 작품은 다 있는데, 지금 테레비 속에 비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테레비 속에 나오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백남준 선생은 테레비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테레비에 있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죠. 소셜 마스크고 이게 에고 아이고 이게 몸에 나고, 백남준 선생도 여기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인 나는 더 큰 역에 볼 때 셀프 아이가 이렇게 비춰진 것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그 메디테이션의 바탕을 둔 그 진실 세계에 대한 이제 백남준 작품도 이런 거죠. 이거를 공도인은 여기 이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이 원효범 선생의 운명을 그 평생 예측을 다 해줬고, 운곡선사는 이 밖에 있는 것까지 얘기해서 셀프 아이로 살게 되면은 100% 숙명이 아니라 100% 운명이다. 모든 것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인슈타인은, 그럼 몸의 나는 뭐냐? 몸 기준 육신의 나는 뭐냐? 지식분의 일이다. 많이 알수록 참 세상에 참 못 배운 사람이 용감하고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시절을 저도 겪었지만, 많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많이, 남한테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리고 무식할수록 자기를 내세운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뭐 운명과 숙명 같은 거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지금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얘기를 했지만, 이부진 사장은 과장 때부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잘 부탁드립니다. 뭐 부장님 같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사한테도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잘 부탁합니다. 뭐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대리님이 잘해 주셔야지, 상무님이 잘해 주셔야지 제가 살죠.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줄 알고 막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오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런 거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뭐 필요할 때는 자기를 탁 드러내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전체 조직 속에서 어떤 역할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아인슈타인은 우주까지 이제 그 뉴턴의 과학에서 이 우주까지 포함한 과학으로 가고 신과 우주와 종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같은 거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이 바로 셀프 아이를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봄이 이제 그런 면에서 창의성이 예술에서도 나오고 과학에서도 나오고 종교에서도 나왔었다. 수천 년간. 근데 요즘은 과학도 돈벌이로 나가고 종교도 돈벌이로 나가고 예술도 돈벌이로 나간다. Infinite potential. 무한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100% 운명이다. 이런 거죠. 데이비드 봄이 이 100억 찾기 특강에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한때는 이분의 책을 공부하다가 야, 이 양반 원효 스님 환생 아냐? 원효 스님이 뭐 잘난 척 할 땐 잘난 척 하다가 또 어떤 또 여자하고 해서 뭐 아기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나는 파괴한 중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또 복선거사, 복이라는 것은 아래 하자에서 위에 꼭다기를 띄면 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보다 더 아래다 이러고, 참 아무튼 뭐 그러신 분이잖아요. 근데 불교계에서는 원효 스님을 별로 인정 안 하죠. 우리나라 불교계는 뭐 전부 중국 스님들만 하지, 뭐 원효 의상은 그냥 폼으로만 써먹고, 조계종이라는 조계자라는 자체가 중국 해능 스님이 있던 절 산 이름이 조계종이거든요. 정말 사대주의적인 건데 조계종 이름 바꿔버려야지. 아무튼 그런 이제 인피니트 포텐셜, 원효 스님의 환생과 같은, 제가 뭐 원효 스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런 우주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가르침, 뭐 원효 스님은 뭐 결혼해서 애까지 나고 그 애가 또 뭐 우리나라 설총이라고 이렇게 참, 세종대왕께서 다시 한글을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이두문자를 계속 썼죠. 일본에서도 그 이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이나 거시적이나 이 데이비드 보험은 너무나 좋은데, 참 김정래 교수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번역해도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박영사에서 대중용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 전문가용으로 책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는 힘들지만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술하시는 분, 디자인하시는 분,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디펙 초프라가 얘기하는 에고 아이와 셀프 아이는, 이 색의 나는 뭐 색이라 그래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지만, 그 색은 형색, 꼬라지, 꼴, 한국말은 꼴이죠. 꼴색. 그래서 이런 이제 형색이 뭐 당당하다, 형색이 초라하다, 이 몸 기준으로 알고 있는 나를 색의 나라고 그러고, 이게 뇌를 통해서 전 우주와 별자리와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를 허공의 나, 그래서 셀프 아이. 그래서 그 공도인은 색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100% 운명이라고 그랬고, 운곡선사는 이 허공의 우주를 진짜 나로 봐서 100% 운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운명을 뛰어넘는 원효범 선생이 어떻게 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범 선생의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그 블로그에 그 아리랑이라는 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놔서 그 중에 제가 요점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뛰어넘는 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을 많이 도와줘라. 남을 포용하면서 살아야 돼. 참 뭐 좋은 말이지만 좀 짜증나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본들 지치기만 하고 되는 것도 없더라라는 그런 좌절감이 드는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원항이라는 분이 이제 명나라 때 학자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한경도에까지 와서 그
가토 기요사마와 싸웠던 이제 수훈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이효성하고 대판 붙고 중간에 사표 쓰고 가버렸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의 공부로 이제 의학, 중국 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옛날에 이제 의사나 이 역관들은 중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역학에 정통한 이제 공도인을 만난다. 소강절에 아까 송나라 시절에 정말 우주의 시간의 법칙까지 밝혀서 언제 무슨 일이 있다까지를 다 찾아낸 희대의 천재의 학자인데 이런 사람이 가다가 당신은 의학을 간두고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할 운명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의사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게 되죠. 마치 홍콩의 거대한 부자인 그 리카싱 같은 리카싱도 의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이 공도인이 마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14등, 군에서 시험하는 시험에서 71등, 도에서 시험하는 시험에서 9등으로 너 3번 시험 봐서 3번 다 붙는다. 언제? 정말로 그렇게 다 붙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천성의 대윤이 되고 관직을 사임하고 당신 마지막으로는 대윤이 되고 관직 3년 반 후에 대윤으로 3년 반 있다가 관직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53세가 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렇게 자식은 없다. 그런데 살면서 이게 그냥 전부 다 실제로 날짜 등수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부 공선생 말대로 흘러가니 숙명론자가 된 거죠. 다 정해진 거구나. 욕심낼 필요가 없구나. 그랬는데 37살 때 운곡선사라는 사람을 제가 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관방에서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잡념도 하나도 없이 아주 평온하니까 대단한 도인인 줄 알고 얘기해서 이제 사실은 나는 이 사람 만나서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랬더니 아니 뭐 도인인 줄 알았더니 참 하찮은 철학을 갖고 있는 잡놈이군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자기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색의 나와 그러니까 에고의 나와 공의 나, 셀프의 나는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저도 뭐 이거 뭐 영화 제목으로도 알고 다 아는 거지만 이것을 제 삶에 어떻게 해서 적용시키는지는 알게 된 지가 뭐 그렇게 오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걸 확실히 제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자신이 생겼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실천 방법을 정해줬다. 운곡선사를 만나서 이런 교훈을 얻었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성을 하고 했는데 3등 된다 그랬는데 1등 하면서 공선생께 틀리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운곡선 사람이 자기가 공과격이라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거와는 많이 달려요. 어떤 걸 하면 좋은 일과 그러니까 복이 되는 일과 복을 까먹는 일 2가지를 이제 복과 덕이 되는 일과 복과 덕을 까먹는 일을 했고 또 준재주 주문을 했다고 이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했더니 3년 뒤부터 운명이 바뀌더라. 이 둔재주가 오음 따레 뚜따레 뚜레 소화 오음 따레 뚜따레 뚜레 소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한국 뭐 불교 신자들은 아시겠지만 오음 자레주레 준자레 오음 자레주레 준제사바하 오음 자레주 한자로는 그렇게 되고 티벳에서는 오음 따레 뚜따레 뚜레 소화 이거를 이제 계속 아침 저녁 2시간을 했대는데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레이몬드 달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트레이더입니다. 헤지펀드 사장이고
지금 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분 사상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뭐 거래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아까 데이비드 봄의 그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그 when to buy, when to sell을 하는 겁니다. 뭐 Principle for Success, Big Debt Crisis 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트레이더, when to buy, when to sell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 사람이 옴따레 뚜레 뚜따레 이 소화를 하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다. 근데 의식과 잠재의 의식을 연결해 준다. 냉정함을 갖게 하고 평상시에 자신이 갖지 못한 창의성을 갖게 해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깨닫는다거나 뭐 무아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통찰력과 창의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when to buy, when to sell 살 때와 팔 때를 촉으로서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이거를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하네 어쩌네 오르네 내리네 상승 몇 판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레이몬드 달리오 같은 사람이나 셀프 아이로 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주에서 활약하시는 이제 김현실 화백 작품인데 추상화거든요. 이 추상화를 제대로 보는 방법은 에고 아이로는 추상화를 못 봅니다. 왜 화백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건지 화백의 마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셀프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공의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차트도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 내려갈 것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돈이 결합돼서 나타난 모습을 이거 세계 아이, 셀프 에고 아이로 알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오직 셀프 아이와 공의 아이로 알 수 있다. 운곡선사가 원여범 선생한테 가르쳐 주었다는 준재주문. 이거를 근데 준재주문은 어떤 뭐 불교 신자처럼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이거 뭐 숭산스님 같은 사람은 그냥 코카콜라라고 해도 되고 뭐 팝시콜라라고 해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이왕이면 이 레이몬드는 의미 없는 거로 해라. 모르는 거로 해라. 자기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은 아침 저녁에 20분씩 한다라는 거죠. 통찰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뭐 오늘 이제 강의 중에 25%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